푸른 하늘 아래 자리 잡은 유서 깊은 전통 신사는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신사는 현재 심각한 재정적 위기와 대가 끊길지도 모르는 거대한 후계자 문제에 직면해 있었죠. 바로 이때 평범한 고등학생인 주인공 우리가 가방끈을 꼭 쥔 채 신사로 이어지는 긴 석조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왜 이 나이에 갑작스럽게 대릴사위 후보가 되어 이곳을 찾아와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계단 끝에 다다라 거대한 붉은색 돌이 문을 통과하자마자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벚꽃잎 사이로 전통적인 붉은색과 흰색의 무녀복을 입은 아름다운 자매들이 서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앞으로 걸어 나온 첫째, 유나는 긴 생머리를 휘날리며 아주 차갑고도 진중한 눈빛으로 우리를 응시했습니다. 반면 그 뒤에 있던 둘째 미호는 얼굴 가득 밝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향해 격하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리는 마뜩지 않은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고개를 퉁 돌리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너무나도 개성이 뚜렷한 세 자매의 비주얼과 압도적인 분위기에 우리는 그만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와 이 신사가 처한 절박한 상황과 후계자가 필요한 이유를 엄숙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대릴사위 후보라는 단어를 직접 듣게 되자 우리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호는 충격에 빠진 우리의 곁으로 살금살금 다가오더니 그의 어깨에 덥석 팔을 얹으며 장난을 걸어왔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미호의 은은한 향기와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에 우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막내리는 콧방귀를 뀌며 어디서 이런 어수룩한 녀석을 데려왔냐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유나는 동생들의 소란을 엄한 목소리로 한 차례 진정시킨 뒤 우리에게 신사 내부를 안내하겠다며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가방을 고쳐 메고 유나의 뒤를 따라 다다미 냄새가 은은하게 풍기는 긴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사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엄격한 규칙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는 유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단호한 말투에 압도되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 속에서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갑자기 린이 문을 쾅 열고 들어와 남녀가 한 지붕 아래 사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며 심술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미호가 곧바로 나타나 린의 양 볼을 잡아당기며 우리에게 너무 까칠하게 굴지 말라며 분위기를 환기시켰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가는 방 안을 보며 우리는 과연 이곳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 깊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짐을 대충 정리한 후 우리는 신사의 본격적인 업무인 청소를 돕기 위해 마당으로 다시 나와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넓은 마당의 면적과 쉴 새 없이 떨어지는 나뭇잎들 때문에 우리의 이마에는 금방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때 유나가 옆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하고 우아한 몸짓으로 마당을 쓸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녁 노을을 받아 붉게 빛나는 유나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아서 우리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넋을 잃었습니다. 유나가 우리의 시선을 눈치채고 차가운 눈길로 돌아보자 우리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쓰는 척했습니다. 청소가 끝난 후 찾아온 저녁 시간, 식탁 위에는 세 자매가 준비한 엄청나게 화려하고 먹음직스러운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우리는 한 입 먹자마자 입안 가득 퍼지는 환상적인 맛에 감탄하며 폭풍 같은 식사를 이어나갔습니다. 미호는 자신의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는 우리의 반응이 마음에 들었는지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반찬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린은 흥하고 콧방귀를 뀌면서도 은근슬쩍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 그릇을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유나는 묵묵히 밥을 먹으면서도 자매들과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했던 식사가 끝나고 어둠이 짙게 깔린 신사에는 밤벌레들의 울음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마친 뒤 한결 가벼워진 몸으로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기댄 채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났던 폭풍 같은 일들을 되짚어보며 우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앞으로 매일 세 자매와 부딪히며 살아야 한다니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고 방 너머 복도에서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문틀 쪽을 주시했고 달빛에 비친 누군가의 그림자가 문 앞에 우뚝 멈춰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르륵 소리를 내며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자 우리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완전히 열린 문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인물은 전혀 예상치 못한 표정을 짓고 있어 우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민 사람은 다름 아닌 둘째 무녀인 미우였습니다.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왔는지 물었습니다. 미우는 양손에 들고 있던 커다란 보따리를 방 한가운데에 쿵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습니다. 보따리가 풀리자 그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수많은 종류의 최신 보드게임과 카드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데릴사위 후보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려면 게임을 통한 지략 대결이 필수적이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것이 미우가 준비한 자신만의 독특하고 황당한 맞선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로 고도의 심리전이 필요한 카드게임이 선언되자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우는 카드를 섞으며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신사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미우는 자신의 패를 훤히 보여주는 허술한 실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져주어야 할지 아니면 진지하게 이겨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우는 우리의 고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이 연승을 거두고 있다며 기고만장해졌습니다. 한바탕 소동 같은 게임이 끝난 후 미우는 텐마루에 걸터앉아 시원한 차를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붉어진 얼굴로 사실은 신사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미우의 엉뚱한 행동 뒤에 숨겨진 신사를 향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정원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거대한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고 미우 역시 찻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나타난 존재는 온몸에 진흙을 잔뜩 묻힌 막내 무녀 린이었습니다. 린은 양손에 커다란 흙삽을 든 채 이것이 바로 자신이 준비한 야생의 맞선이라며 외쳤습니다. 그녀는 신사의 남자가 되려면 대자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얼떨결에 린에게 이끌려 신사 뒷마당에 있는 작은 텃밭으로 강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린이 제안한 첫 번째 생존 과제는 제한 시간 내에 거대한 고구마를 완벽하게 캐내는 것이었습니다. 린은 옆에서 메가폰을 들고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며 훈련 교관처럼 군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무만한 크기의 거대한 고구마를 수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린은 우리의 수확물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합격점을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느덧 하늘이 붉게 물들고 두 사람은 텃밭가에 앉아 땀을 식히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린은 작고 소중한 목소리로 이 신사에서 자매들과 함께 키워온 농작물들이 자신의 가장 큰 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철부지 막내인 줄만 알았던 린의 마음속에도 신사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가득함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두 자매와의 황당하면서도 따뜻했던 맞선 덕분에 우리는 신사에 점점 동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신사 안채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쏠쏠 풍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니 테이블 위에는 미우와 린이 준비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자매들은 서로 자기가 만든 요리가 더 맛있다며 우리에게 먼저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우리는 두 자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보며 깊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즐거운 식사 자리에 첫째 무녀인 유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우에게 물어보니 유나는 최근 신사 재정 문제 때문에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홀로 작업만 한다고 답했습니다. 린 역시 큰언니가 요즘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 같다며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나가 홀로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가혹한 심리적 압박을 버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유나에게 전해줄 따뜻한 차가 담긴 쟁반을 들고 그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굳게 닫힌 서재 문 앞에 선 우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오직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흘러나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친 우리가 문고리를 잡고 살며시 밀자 문은 잠기지 않은 채 스르륵 열렸습니다. 어두컴컴한 서재 한가운데에서 유나는 우리가 알던 완벽한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위에 널린 부적들을 미친 듯이 찢어발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가서려는 순간 유나는 고개를 번쩍 들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우리를 노려보았습니다. 유나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신사를 구하지 못하면 모두가 끝장이라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의 갑작스러운 폭주와 그 손에 들린 날카로운 의식용 칼을 본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유나의 갑작스러운 폭주와 그 손에 들린 날카로운 의식용 칼을 본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칼날에 반사된 달빛이 그녀의 초점 없는 눈동자를 비추자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우리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단 위에 낡은 금줄을 필사적으로 잘라내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온몸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천천히 한 걸음씩 유나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나를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습니다. 유나는 우리의 인기척에 깜짝 놀라며 칼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맑고 청아하던 쇳소리가 사방으로 번지자 그녀는 서러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첫째, 무녀의 무너진 모습에 우리는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유나는 신사를 지켜야 한다는 엄청난 책임감을 홀로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후 무너져가는 신사의 재정을 메우기 위해 그녀는 밤낮으로 일해왔던 것입니다. 동생들에게는 언제나 든든하고 완벽한 언니의 모습만을 보여주려 무던히 애썼습니다. 하지만 한계에 다다른 심리적 압박감이 결국 그녀를 몽유병과 이상행동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곁에 조용히 주저앉아 어깨를 다독여주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유나는 신사가 가난 때문에 사라지게 될까봐 매일 밤 무서운 악몽에 시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대가 끊기면 안 된다는 압박에 갑작스러운 대를 쌓위 혼담까지 무리하게 추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우리는 그녀가 혼자 삼켜냈을 외로움의 크기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본전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두 명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있는 둘째 무녀와 막내 무녀였습니다. 그녀들은 언니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자 걱정되어 뒤를 쫓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언니가 그동안 홀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동생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막내 무녀는 그대로 달려가 유나의 품에 안기며 서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만 아파했냐며 언니를 원망 섞인 목소리로 붙잡았습니다. 둘째 무녀 역시 유나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떨리는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자신들이 철부지처럼 구러 언니에게 더 큰 짐을 지어준 것 같다며 자책했습니다. 세 자매가 서로를 꽉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도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이 서로의 진심을 온전히 나눌 수 있도록 지켜보았습니다. 동생들의 따뜻한 품 안에서 유나의 굳어있던 눈동자에도 마침내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유나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동생들의 등 뒤를 감싸 안으며 참았던 감정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갈등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세 자매는 겨우 진정하고 머쓱한 듯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나는 우리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막아주고 구원해주어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저으며 이제 혼자가 아니니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누어 지자고 말했습니다. 둘째와 막내 역시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도 신사를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화해도 잠시 신사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거대했습니다. 신사의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네이사이 축제에 엄청난 관객을 모아야만 했습니다. 유나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밝힌 목표 관객 수는 무려 5,000명 유치라는 터무니없는 숫자였습니다. 평소에 동네 주민 몇 명만 간신히 찾아오던 한적한 신사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 자매의 소중한 미소를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이 목표를 이루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아무런 기반도 없는 상황에서 5,000명의 관객을 축제에 끌어모을 기적의 비책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축제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책상 위에 거대한 종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첫째 유나는 5,000명이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두 손을 꼭 쥔 채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둘째 미호는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자신들이 힘을 합치면 절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막내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빠르게 두드리며 현대적인 마케팅 전략이 포함된 문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린의 의견에서 힌트를 얻어 전통적인 신사의 매력과 현대적인 SNS 트렌드를 결합하는 획기적인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들은 우리가 막힘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계획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미호는 신사문 앞에 거대한 홍보용 현수막을 걸기 위해 사다리 위로 씩씩하게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아래에서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두 손으로 꽉 붙잡으며 미호에게 조심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다리 위에서 균형을 잃은 미호가 우리 위로 넘어지면서 두 사람은 순식간에 마당 풀밭 위로 엉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유나는 신사 내부에서 축제 때 사용할 전통 무용 의상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듬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리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 신사의 공식 SNS 계정을 개설하고 자매들의 아름다운 일상 사진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무녀 자매들의 눈부신 비주얼이 담긴 게시물이 순식간에 수만 건이 공유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홍보가 성공적으로 퍼지자 우리는 마을 상인회를 찾아가 축제 당일 푸드트럭과 가판대를 설치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사를 아끼던 마을 주민들은 우리의 진심 어린 요청에 흔쾌히 동참하겠다며 축제 음식을 아낌없이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모두의 협력을 얻어낸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신사계단을 숨이 턱에 차도록 단숨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마당에서 기다리던 유나는 땀방울을 흘리며 돌아온 우리의 얼굴을 부드러운 손수건으로 다정하게 닦아주었습니다. 드디어 레이사이 축제 당일 아침이 밝았지만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유나는 혹시라도 비가 내려 축제를 망치게 될까봐 신단 앞에서 간절한 표정으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유나의 어깨를 지그시 감싸 안으며 하늘도 분명 그들의 노력을 알아줄 것이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기적처럼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찬란한 태양빛이 신사 마당 전체를 환하게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전국 각지에서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신사 입구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푸드트럭에서 맛있는 냄새가 피어오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온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호는 밀려드는 손님들에게 부적을 판매하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이는 마당 한 구석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방문객 수를 정밀하게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카구라 무용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무대 뒤편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세 자매의 손을 차례로 꼭 잡아주며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보여주자고 격려했습니다. 마침내 무대 커튼이 열리고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유나가 우아한 몸짓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의 뒤를 이어 미호와 린이 완벽한 호흡으로 춤에 합류하자 관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는 무대 아래에서 자매들의 눈부신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무용이 끝나자마자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거대한 불꽃놀이가 시작되어 축제의 분위기를 정점으로 이끌었습니다. 린이 다급하게 우리의 옷소매를 잡아 끌며 태블릿 PC의 최종 방문객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방문객 숫자는 목표치인 5,000명을 훨씬 초과한 5,432명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표 달성을 외치자마자 유나와 미호, 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동시에 우리에게 안겨들었습니다. 이로써 신사를 폐쇄하려던 금융기관의 압박은 완벽하게 무산되었고 신사의 미래는 안전하게 지켜졌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고요해진 밤바람을 맞으며 우리는 신사 정원에 홀로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보자 세 자매가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채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우리의 손을 잡으며 신사를 구해준 진짜 영웅은 바로 우리라며 진심 어린 고백을 전했습니다. 미호는 우리의 다른 쪽 팔을 끌어안으며 이제 평생 자신들과 함께 이곳에서 대릴 사유로 살아야 한다며 못을 박았습니다. 린은 우리의 등 뒤로 살며시 다가와 허리를 감싸 안으며 절대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말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네 사람은 쏟아지는 별빛 아래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앞으로 펼쳐질 달콤하고도 살벌한 하렘 생활의 영원한 시작을 다짐했습니다.